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발언하면서 임대차 시장 수요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가운데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개 노선에 구조 1,9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도자가 거액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매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배후 수요와 GTX 개통 호재가 맞물리며 매물은 한 달 새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올해 서울에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이나 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바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10명 중 4명이라고 하기에는 50%에 가까운 한 45% 정도의 비율로 생애 최초 구입이 많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2010년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30대 정도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40대부터 슬슬 내 집 마련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내 집 마련 기회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 크게 갖고 있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부동산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고민 더 안정적으로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날이 맑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선선합니다. 농번기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곡식이 활짝 무르익을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해바라기가 더 피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유롭게 그리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때로는 들에 나온 꽃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드라마는 많이 보는데 드라마 보고 유머 세상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왜 저희 팍스경제TV만 채널을 돌리는 겁니까? 경제는 언제 아시려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요. 저희 경제TV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식 쌓이고 부자 되고 행복이 쌓입니다. 이제 드라마는 조금, 영화도 조금, 미드도 조금, 이제 경제방송을 보시면서 세상을 잊고 그 부자 유전자를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저희 팍스경제TV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러 나왔습니다. 갖고 있는 고민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언제나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정말 부자여서 우리 자식들도 뭐 돈 걱정하지 않고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이 부자 유전자를 갖지 못해 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고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 유전자가 없다 하더라도 또 그 부자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될 텐데 어떻게 그 부자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의는 금수저이시거나 금수저의 아들로 돼서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흙수저분들 꿈과 희망 꼭 가져야 되고요. 요 강의를 보시면은요, 반드시 여러분도 금수저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상식 파괴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행적인 암, 요걸 좀 파괴시켜 볼 것 같습니다. 파괴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민 여러분, 돈 없는 우리 흙수저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월세로 사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 부자가 되려면 월세로 살아라입니다. 세상은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늘 알아야 하려고 하고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지금 타임 앤 타이드는 월세에 살아야 되고 지금 바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버리고요. 월세로 갈아타세요. 나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아서 전세보증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버리시고요. 월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자 내는 건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전세는 돈이 굳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내 보증금 줄이고 내 월세 줄이고 시드머니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타임 앤 타이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정말 부자들은 이 때와 시기를 잘 잡습니다. 소금을 팔아야 될 때는 소금을 만들어서 팔고요. 쌀을 팔아야 될 때는 쌀을 팔아야 되는데 과거에 관우 시절에는 소금값이 비싸서 소금만 있으면 전체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소금 장사하면 돈 많이 벌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제조도 방법도 다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옛날에 통일벼 나올 때 쌀 한 가만 있어가지고 보관증 있었으면 부자 됐죠. 지금 그때 쌀 가진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지금 쌀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기회냐? 여러분이 있는 자산을 서울에 어디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 투자하면 여러분 적은 돈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현재 상황.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꼭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지방에는 안 맞아요. 서울만 맞아요. 그래서 only you, 서울입니다. 서울. 현재 상황.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흙수저, 서민 여러분, 아파트 막 살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국평이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언제 모아요? 월급으로요?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용돈을 벌 수 있었지만 큰 돈 벌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주식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금수저들의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출 규제가 극심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받지 마세요. 야, 전세 자체를 받지 마세요.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높고 좋은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내 집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전세예요? 우리 집주인님을 위한 전세 아닙니까? 집주인님 내 전세금 갖다가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다 갖다 줬더니 집주인 뭐예요? 여러분이 또 새로 살 아파트 이사갈 집 또 그거 사가지고 또 아파트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전세 살지 말고요. 월세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보니까는요. 정말 무서운 집주인, 정말 기분 나쁜 집주인 만나가지고 이 전세살이 월세살이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도 집 사야지 한 사람들이 부자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 잘 만나가지고 어유 고마워요 해서 막 그 텃밭에서 상치 갖다 주고 또 먹을 거 이런 거 막 과일 채소 갖다 줘가지고 집주인이 좋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 지금도 10년 20년 살고 있죠. 집주인 잘 만나서 부자 못 된 거예요. 집주인은요 가급적 내가 새 살 때는요 집주인이 무서워야 돼요. 저 집주인 내가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부자 되고 마음의 몸테크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봉사하는 한 있더라도 지금은 돈을 버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출 규제 이거 받으려 하지 말고요. 대출 규제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막 4억 또는 6억 뭐 신생아 뭐 하차해야 6억 나오는데 집 내가 뭐 한 8억 가지고 대출 받아서 대출 6억 받아가지고 14억짜리 아파트 사자 안 올라요. 이자만 빡빡해요. 앞으로 이자 지금 좀 싸지만 전 세계가 돈을 풀다가 갑자기 돈 꽉 다시 땡길 때 이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엉엉 울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제발 아파트 사는 것도 좀 힘들고요. 전세 사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하여튼 간에 대출 규제를 해서 아파트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토지거래 허가해요. 아파트 토지거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끼고 못 사잖아요. 이제 전세 갭 투자 불가해요. 무조건 2년 들어가서 살아야 지금 현재 집을 살 수가 있고 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종부세 폭탄, 지금도 종부세가 높다고 하지만 더 높인대요. 그러면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이건 고통이에요. 아파트를 잃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너무 쪼아댔고 지금도 막 겁주고 하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녀분들한테 줄 사람들 다 주고 팔 건 팔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주로 뭘 타고 투자하냐면 재개발 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이제 재개발도 규제 들어갈 날이 오겠죠. 너무 오르면. 그런데 재개발은 대부분 서민들의 단독주택, 낡은 주택 그리고 또 빌라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까지 잡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많은 국민들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못 잡아요. 못 잡아. 아파트 다시 또 올라가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할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에 약 1000여 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하면 12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없어서 너로 나로 아파트 농사를 짓겠지만 12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때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많거든요. 지금 용적률 300%짜리 이런 아파트 사셔가지고 가격 오른 분들 좋아하겠죠. 뭐 지방도 지금 현재 가격 오르니까 좋아하죠. 서울 규제 풀리고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되면 전부 다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서울만 하세요. 지금 이 끝물에 오르는 아파트들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살 때는 좋은데 사고 나면 옆집도 1억 오르는 것 같죠. 뭐 2억도 오르는 것 같죠.
내가 팔아보세요. 당장 1년 안에 팔면, 1년 내에 팔면 양도세 77%, 2년 내에 팔면 양도세 66%, 2년이 지나야 이 기본세율 또는 2년 거주하면 이 지방 같은 경우 규제지가 아니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그런데 이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되면 안 팔려요. 가격도 꺼집니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은 서울 규제 다 끝나고 나면 이상한 데 가서 삽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데 사지 말고 월세 사시고요. 서울에 아파트 나올 거, 새 아파트 나올 예정지 사시기 바래요. 지금 오늘 연일 뭐 부릅니다. 뭐 서울 바깥 지역들 가격 오른다 어쩌고 그거요. 위험한 지금 뉴스예요. 왜 그런 뉴스들이 이런 지금 그런 오늘 지역은 서울 지역의 가격이 올라서 끝물 현상이고 앞으로 10년 후에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면 가격 하락 우려가 있고 지금 내가 사자마자 잠깐 오르다가 내가 팔 때 내리는 현상이 2021년, 22년에도 있었고 과거 2008년, 9년에도 있었다. 이 기출 문제들 얘기해 주는데 우리 2030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또 불나방처럼 가는 거거든요. 제발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현상이 날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슨 뭐 전문가니 너 투번이 막 이런 애들이 여기 올랐으니까 제발 이 기출문제에 당하지 마시고요. 10년 후 아파트 지금 서울에 약 1000개 이상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공급이 될 때쯤 되면 팔려야 팔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기존 지금 있는 용적률 300%, 350% 이런 아파트들은 헌 아파트가 되겠죠. 구축 아파트. 이때 안 팔리고 안 오른다.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항상 타임 앤 타이드. 지금 내가 이 시기에 뭘 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게 잘 팔리고 가격이 오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지 예측 능력 좀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냥 귀에다가 달콤한 얘기 해줘요. 호재 뭐 그러면 왜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호재에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호재에 반드시 필망입니다. 끝물에 산 사람들 잠깐 오르다가 꼭 끝물 지나고 9개월 지나고 6에서 9개월 지나면 또 폭망입니다. 이게 참 그러면 또 유튜버들 좋아져. 그런 동네 여기 동 오릉동네 가격 내렸네요. 내 말이 맞았네요. 뭐 이런 서울 가지고 뭐 하락론자들이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꼭 주변머리 그런 데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에 가서 얘기해 줄게요. 나는 한 더 번 정도 나올 거니까. 안 알려줘요. 방송 안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방송 보면 알 수 있어요. 타임 앤 타이드 한번 볼까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는 땅 넓고 단독주택 살고 대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단독 다가구 기와집 이런 거 살고 또 이게 단독주택에 주인세 살고 월세 받으면 월세도 딱딱 들어오고 별거 돈 벌 거리가 없었던 때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 소위 있는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무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아파트는 성난값. 어떻게 그런 데 살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단독주택들 다 큰 거 살았더니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더러 자식들은 다 일자리 찾아서 부부 둘이 살다 보면 그만 안 되겠구나. 아파트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24평형, 34평형 아파트 선호 사상이 발생되고 가격이 상승이 되죠. 그러다가 아파트를 그냥 일산, 분당, 평촌 뭐 이런 데다가 일기 신도시에다 아파트를 막 세게 지었죠. 그래서 행복했죠. 가격도 올랐죠. 그런데 그 앞쪽 서울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쪽 그 일기 신도시에 숨이 못 쉬고 있다가 일산 정도 죄송합니다. 분당 정도만 좀 살다가 판교 생기고 지금 힘들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8억짜리가 22억 돼도 좋지만 내가 팔고 간 아파트는 60억 돼가지고 서울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런 복잡 미묘하죠. 여러분 아시죠? 음마 아파트가 일산 후곡마을 50평대 그때 90년대 89년 후반 초반 음마 아파트 지금 35억짜리가
그때 일산의 아파트, 일산역, 뭐 주엽동 이런 데가 음마 아파트 30평이 1억 7천을 할 때, 음마가 1억 7천을 할 때 거기에다가 웃돈 주고 3천만 원씩 산 사람들 있거든요. 피 붙여서. 일산의 아파트 50평짜리가 얼마였냐면요. 3억까지 갔었어요. 3억 3천. 그때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음마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 대출이죠. 원리금 균등상환 20년 30년짜리 해가지고 1억 3천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빚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판 음마 아파트는 35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일산 아파트는 8억 5천 7억 8억 7천 하고 있죠. 때를 잘 몰랐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내 집만 가격 날린 긴. 차라리 그걸 사놓고 그냥 전세나 월세 주고 대출 받아서 갔었더라면, 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건데 왜 함부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가 막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돈 벌고 나니까 이 은퇴자들, 특히 베이비 부모들이 막 나오면서 할 자리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할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막 선호를 해가지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오피스텔도 이제는 주택이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폭망을 했죠. 근데 그 뉴스를 안 본 사람들은 처분을 못했고 그 뉴스를 보고 주택수 들어가면 종부세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판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로 가서 돈을 더 벌고 월세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갈아타죠. 그래서 이 수익형 선호가 은퇴자들 연금형이다 막 해가지고 했었는데 가격 상승 안 하고 지금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됐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제도가 바뀌면 제도에 맞춰서 다시 아파트. 이제 사람들이 오피스텔 이제 사는 거 싫어하고 거기는 월세나 놓는 월세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가격이 너무 높아졌죠. 지금은 역시 제가 두 번째부터는 안 가르쳐준다. 세 번째 가르쳐준다 그랬죠. 안 가르쳐줘.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돼? 더 보시면 알아요. 이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사죠, 역사. 그래서 때와 시기를 보면서 투자하고 종목을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알려면 알아도 해석 못하고 알아도 대응 못하잖아요. 그럴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팍스경제TV를 보면서 월화수목금 1시에서 3시에 방송을 보면서 이런 흐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이 어느 때고 지금은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수순 그 다음에 내가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사고팔고 하는 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했죠. 항상 어떻게 뭘 해서 뭘 하겠다 뭐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식을 파괴될 시간에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야 너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나 전세 살고 그리고 돈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집 사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가끔 야 월세를 살고 있는 돈 모아가지고 신용대에서 집부터 사고 투자 먼저 해라 그러면 그거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2, 3년만 지나도 결과는 누구예요? 전세 살고 월급 보내는 지금 현재 전세 이자, 전세 대출 이자만 내고 있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월세 보증금 3천에 5천짜리 살아서 월세 내는 사람은 뭐라도 하나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흥동부터 해서 염리동, 자양동 수많은 서울의 지역들을 하나 사는 사람들은 월세는 살지만 자기가 샀던데 매매가 2억 6천 3억에 전세 2억 6천 4천 5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5억 이상은 벌었잖아요. 5억이면은 어떻게 되죠? 1년에 연봉 한 7천 6천짜리가 1년에 3천씩 해서 18년 정도를 모아야 될 돈이 5억이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월세는요 소비가 아니라 월세는 투자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 대신 월세 살면서 하늘만 보고 멀건히 있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전세 사는 게 낫겠죠. 왜? 월세도 비용이니까. 꼭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저 차 대표 찾아와가지고 나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어떻게 살아야 돼요? How to를 물어보세요. 제가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수천 명 있으니까 아무 케이스나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따라만 해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 돈 없는 분들이 그냥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교통비 많이 나오는 막 서울 저기 바깥에 이런 데 가가지고 새소리 듣고 주차장 좋은 데 가서 기름값 날리고 출퇴근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서울 매우 안전해요. 서울 와가지고 보증금 3천, 2천짜리 월세 80, 70 사시기 바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다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 부모가 부자구나 아니구나, 나를 좋은 데서 키웠구나 아니구나, 그때 알 때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허리끈 졸라 매시고 정말로 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모시기 바래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전세 사지 마세요. 전세 자금 대출 받지 마세요. 그거 다 비용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 받은 사람 집 사면 그 돈 다 갚아야 돼요. 그 갚기 싫어서 전세 유지하려고 2년 또 전세 연장해가지고 4년 뭐 그렇게 4년 동안 2번만 사서 8년 살면요, 솔직히 말해서 흙수저도 유지 못해요. 흙수저도. 제 말 꼭 진짜 들으시고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진짜 좋은 빌라들 많아요. 무섭고 우리 자식도 있고 막 정말 힘들면은요, 초등학교 인근 가면 CCTV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동네 인근 가서 빌라 사시고요. 아파트가 꼭 필요하다면은요, 강북 같은 데 올라가면 싼 월세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서울 바깥쪽 나가면 월세 있거든. 지하철 잘 연결되는데 이런 데 가셔서 월세 사셔서 몸테크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매달 1,000만 원은 어떻게든 벌 수 있잖아. 500도 벌 수 있죠. 1,000만 원은 버는 거고요. 1억은 모으는 거예요. 시드머니죠. 그리고 여기다가 신용대출 받아서 뭘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은 만드는 거예요. 만들려면 어떻게 혼자이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의 도움과 아니면 부모, 자식들, 친구들 모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100억은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3, 40억만 있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 타임앤타이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하고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의 흐름을 보면 지금 당장 지금은 규제가 심해요. 이 부동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이 다 갔어요. 그래 풍선효과로 주식 오르죠. 주식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다시 어디로 와요? 부동산으로 와요. 이제 주가지수가 종합지수 9천 정도 해서 두세 배 올랐으면 이제 주식에서 부동산 올 때가 됐어요. 스멀스멀. 그런 걸 예측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M2가 증가해. M2 통화량이 급증하고 돈을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 3년 내에 화폐가치 하락합니다. 그러면 실물가치 증가해요. 부동산 올라가요. 이 사이에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내수경제 힘들거든요. 내수경제 힘들면 결국은 경기 부양하게도 부동산 풀어줘요. 부동산 부양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고민이죠. 이자가 많이 들어가? 그럼 이자 들어가면 투자 수익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플 때 어떻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자 2, 3년 들어가는 것보다 2, 3년에 투자 수익이 훨씬 많은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확실한 걸 찾는 건 어떻게 한다? 제가 답 드렸어요. 서울 올리. 서울 사람의 마음의 서울. 서울이라고 다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아직 서울 사람 마음의 서울에는 15개 구가 있다. 여기에 재개발 투자를 하라. 재개발 투자해서 10년 후에 아파트 들어갈 걸 하시면, 또는 7년 후에 하면 희귀시기에 때 가격 많이 오르죠.
여러분이 들어가면 지금 기존의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구축된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로 올 거니까 여러분 7년, 5년 계획 잡고 전략 잡고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재건축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민 이하 여러분 우리 흑수저 여러분들은 서울의 재개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가리지 말고 서울의 25개 구 중 15개 구는 그냥 가시고요. 반드시 필수 재개발이 보장되는 노후 주거지를 찾는 게 여러분입니다. 너무 늦게 하면요. 한 15년이면 아파트들 많이 나와서 재개발로 돈을 못 벌어요. 타임 앤 타이드. 지금 때가 언제냐? 재개발 투자할 때입니다. 어디에? 서울에. 서울 중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만 손대시고요. 나머지는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 한해서 왜 서울의 투자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지, 특히나 그 15개 구가 어디인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또 차윤호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서울의 15개 구를 방송에서 얘기하면 10개 구로부터 저는 돌을 맞아 방송 출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5개 구는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그 금수저들은 이번 세미나에 오지 마시고요. 그냥 서민 이하, 그냥 아파트 15억 이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만 오셔서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여러분의 고민들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 8사 하고요. 네. 네, 수원 하서역 블루밍 5구 타입 2개 중에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지금 내 집 마련, 거주하실 집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수원역의 해모로 아파트는 30평형대, 그리고 네. 하서역의 블루밍 아파트는 59제곱미터. 어디에 들어가면 조금 더 그래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지 네. 대표님과 네. 하나하나 좀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질문이 단답형이라 대답이 쉬울 줄 알았죠? 네, 네, 2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전문가로서 끝나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요, 예, 상담을 별도로 1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일단, 예. 머리에 네, 이 쓰잘데기 없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부터 지워야 되고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전략을 네.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서역 예. 쪽에는 제 친구도 살고 있어요. 옆에 2단지인가 3단지도 있고, 그죠, 주공? 예. 5단지도 예. 있고, 블루밍 옆에 있죠. 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블루밍하고 또 어디요? 수원역 해모로 아파트. 해모로도 예. 좀 오래된 아파트죠.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좀 빨리 그릴 테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같아요? 제가 지금 도토리요, 화면을 도토리. 상수리. 예, 예. 왜 도토리 기재기를 이 귀한 시간에 물어봐요? 얘가 가격이 오르면 얘 10%면 얘도 10% 오르고요. 네, 얘 5% 내리고 10% 떨어 같이 10% 떨어지는 운명을 같이 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돈에 맞추어서 그냥 예. 아파트 살아서 내 집 있다 하고 샴페인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 실거주 하나 하려고 예. 그쪽 쪽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몇 살이에요? 자녀 없습니다. 아,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신혼집 네, 신부 모시고 오세요. 제가 우리 남자들은 신부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죠. 예, 신부들은 무조건 아파트를 원해요. 예. 왜? 친구들한테 좀 뽐내고 그런 가오 잡으려고. 아, 그런데 부자의 신부들은요 아파트 안 해요. 예. 그냥 월세 살고 투자 물거 찾아다녀요. 아, 이런 부인을 만들으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은 남자가 주도해요, 여자가 주도해요. 남자가 주말. 가슴이 아주 답답해요. 혹시 옛날에 복부인이란 말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예. 복부인, 남부인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남편부인, 남부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복남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끌어왔어요, 부동산을? 여자가 있어. 그렇죠? 왜 그런 답도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아파트 살려고 하냐고. 자, 둘 다는 같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시고요. 네. 저는 둘 다 노.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월세로 잠깐 들어가 가지고 신부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네. 6개월 있다가 복비 물어주고 다른 데 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6개월을 소비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돈을 벌자. 이렇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신우가 같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은요. 예. 직접 말하는 것보다 제가 대신 말해줘서 부자 돼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한 20억짜리 아파트 딱 하나 생기면은 아이에게 좋은 고향 만들어주면 서로 행복하겠죠? 예. 그럼 누구 더? 남편 덕이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근데 결국 남편은 누구 덕? 차 대표 덕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서로 좀 칭찬 좀 받읍시다, 부인한테. 예. 아셨죠? 네. 아파트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류, 돈 없는 사람들, 돈 없을 때는 아파트 살지 마요. 그냥 비용 절감시켜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오세요. 예. 네. 네, 두 아파트 모두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우리 결혼하실 예비 신부분과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또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네, 1221-1번지 네, 역세권 거기를 한번 봤는데 다세대로요. 네, 여기 좀 어떤지.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네, 신길동 469-17번지가 있는데 네. 만약에 둘 중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셨던 주소가 신길동의 1221-1번지 맞을까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비교하고 계신 건 신길동의 469-17번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네.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예정지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을 좀 투자를 보고 계시고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으로 이 지역에 투자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1200번지 대를 모르는데 어디 쪽에 있어요? 그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동에 예. 대방역 있는데 무슨 역이요? 그 대방역 있는데. 대방역 있는 곳. 네. 예. 그쪽. 투역세권이요. 아. 대방역 있는데 여기는 그 뉴타운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요? 예. 자, 시청자님 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신길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신길동으로 지금 봐야 되냐면은요. 네. 여기 지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라매역, 신풍역, 그 다음에 신안산역, 도림사거리, 영등포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군 부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최대 뉴타운이 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대방역 주변 가가지고 또 뭔가 사람들이 뭔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 속에 우리 시청자님이 돈 2억 5천 들어가지고 퐁당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여기에 만약에 돈 잡아먹는 물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돈만 잡아먹고 재개발 진행 안 되는 물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 주위에 예. 지금 많이 그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그 근처에 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투역세권이고 해서 예. 제가 조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투자 의견 안 드리고 반대 의견 드리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초역세권은 버려라. 이 초역세권은 잘못 투자하면은요, 재개발이 안 들어가는 빌어먹을 빌비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하시되 이것만 확인할게. 구청이나 전화해 보셔가지고 여기 이 번지가 네. 재개발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거기 위험한데요 하면 구청에 있는 담당자 함부로 안 하겠죠. 그걸 좀 다른 구청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2억 5천을 가지고 한다면은요, 이미 이 동네는 아파트가 아직은 20억 이하권이잖아요. 아니 전세 끼고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시세 84형 국민평형 34평형 아파트가 신길동은 20억 이하인 지역이에요. 알아요? 네. 모르죠? 네. 예. 그냥 제가 방송에 대다가 거짓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냥 믿으시고 여기보다 시청자님은 여기 이 34평형 아파트가 20억 이하인데 하지 말고요. 네. 34평형 아파트가 30억 이상인 요 목 2동으로 투자 한번 해보세요. 목 2동. 뭐 이동이요? 예. 2억 5천 가지고 가능할 만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좋은 소식들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가. 아셨죠? 근데 469-17번지는 어때요? 그냥 시간이 좀 관계가 내가 너무 엉뚱한데 이게 다음 또 기다리시고 있어서 깊게 못 하고요. 차라리 세미나 한번 오셔가지고 왜 역세권 초역세 사면 안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배우고 난 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여기 이 신길동 그 대방역 신길동은요 앞으로 물건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 앞으로도 아셨죠? 네. 예,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항상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월나라의 법률가 이런 얘기를 하죠. 월안구청한테 지금이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이기는 거다. 우리 그죠? 때를 기다리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 지역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 지역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투자 반대 의견 들었으니까 잘 참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제기동 네. 빌라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역세권 개발한다고 지금 말이 많이 돌아서 네. 동의율이 67% 나왔대요. 네. 그래서 거기 계속 저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제기동의 정확한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큰 건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기 그 고대역 네. 4번 출구 옆쪽으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대역 4번 출구 뒤에 제기동에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인데 살고 계시는 집이고 마음으로는 좀 이사 가고 싶지만 그래도 또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사 좋을지. 또 나가면 또 오르면 배 아플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요 동대문이 네. 서울이 아니었다가 이제 집창청도 없어지고 정신병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지역 투자는 추천드리겠는데요. 네. 거기보다는 좀 더 나은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여기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빌라에. 아, 빌라에. 그럼 빌라 팔고 이쪽으로 네.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청량리역 하고요. 예. 여기 밑에가 이게 성수동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답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여기 서울 시립대가 있고 네. 옛날에 먼 과거에 집창촌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고대역 쪽하고 청량리 미주 아파트 이 사이가 좀 인기가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밑에는 이 또 남쪽은 더 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도 없고 좀 더 노후화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말하는 쪽은 이 제기동 쪽은 네네. 아파트가 나오는 게 좀 적고요. 예. 개발 자체가 적어져서 앞으로 학군 수 항상 중요한 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학군이잖아요. 예. 예. 이 대학교는 이 아파트 가격 영향을 안 미쳐요. 네. 오히려 중학교가 중요해요.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들이 이게 대규모로 형성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제기동은 앞으로 다 지어줘도 대규모가 안 되겠지만 대규모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구역 지정된다 뭐하다 막 움직일 때 그때가 매각할 때예요. 내년 빠르면 내년 봄에 조합 설립이 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무실에서요.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할 때 파시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 언제 입주할까요? 15년 후? 제가 있잖아요. 한남 뉴타운에 2006년도에 사신 분들이 벌써 예.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조합 인가하고 성수동 가서 보세요. 조합 인가하고 몇 년 걸리는지. 그죠? 일단은 돈만 보고 움직이세요. 돈. 예. 돈이 어디가 벌 거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청량리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벌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조합이 인간한다고 하면 좀 비쌀 테니까 여기를 네. 하나 팔아서 남쪽으로 두 채를 사세요. 그러면 돈이 더블이 아니라 더블로 벌 거예요. 왜냐하면 싼 걸 사서 더 많이 오르는 거니까. 예, 저는 답심리 예. 모아타운 예. 예, 그쪽으로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세요. 여기 하나는 벌써 진행하죠. 이제 곧 얘가 이제 제가 보기에 한 3, 4년 내에 입주할 것 같고요. 여기 거기 막 동의서 걷고 그러더라고요. 동의서 여기는 벌써 다 통과한 데도 있고요. 이제 네. 동의서 걷고 지역이 큰 데가 여기 1, 2, 3구역이거든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파크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파크자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레미안 미드카운트 이제 입주했고요. 예. 레미안 2부 입주했고요. 크레스트 입주했고요. 요즘 요 있잖아요. 예. 저희 공원 이 공원과 청량리역과 답심리역 요 사이에 모아타운들 사세요. 왜 모아타운 사야 되는지 아시죠? 네네. 모아타운은요. 일단 장점이 많은데 빨리 지어서 아파트 부족할 때 희소할 때 빨리 짓고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예요. 신통객 이런 것들은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 나이도 있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벌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또 오세요. 내가 그럼 또 다른 데 찍어드릴게요. 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사세요. 네. 네. 네, 내가 팔고 나가서 오르면 배 아프지 않도록 더 좋은 투자처로 좀 옮겨 갈아타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세미나 참여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